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같이 보게 될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풀비린내에 대하여입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렁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공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지금 글쓴이는요, 일상적 경험을 제시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수필이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서술자는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쓴이는 자동차를 비유적 표현으로 달리는 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후에도 자동차를 비유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서술자는 처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서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어져 갔다라고 하네요. 편리함이라는 자동차의 속성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다른 학자의 말을 빌려서 자동차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은 자동차에 대해서 두 가지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머물고자 하는 생각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필요성,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라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글쓴이는 자동차가 아늑한 자궁이자 이러한 모순된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글쓴이는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글쓴이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차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본 글쓴이는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사람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때의 풀비린내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처참함, 그리고 생명을 파괴했다는 죄의식을 의미합니다. 풀벌레가 죽고 나서 느낀 나의 감정을 마치 피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풀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이는 아주 작은 생명체도 죽이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모는 것 그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살생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글쓴이는 이에 차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만 차를 타는 것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야기합니다.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글쓴이는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게도 자동차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네요.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차를 완전히 타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운전을 하는 내내 그 살상의 경험을 기억하려고 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비린내에 대하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윗글은 글쓴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겪은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한 바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간 순서대로 여정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의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 윗글이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전개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여정과 그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2번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역설적인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교차하며 비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상황을 교차하며 비교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인용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7번의 답 4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문명과 거리를 두고 산다입니다. 윗글에서 옛날 티베트 승려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문명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답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다.
본문에서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생명을 위해 불필요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생각하며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살생을 저지를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를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나는 자동차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계속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를 통해서 나가 자동차의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비린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